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화사입니다. 자, 이제 이번부터 이제 이 2달 동안 우리 이제 치열업 한번 이제 스파르타 과정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 지금 관세법 아마 다 보실 겁니다. 그 우리 어떻게 하는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존의 모든 자료는 다 그 버렸어요. 그래서 왜 저는 참고 안 하고 새로 다 문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맞게 더욱 더 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 공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자료를 드립니다. 자료 드리는데 총 10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 10개에 대해서 핵심 주제에 대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냐 보시면은 주차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은 자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잘 그 활용법 아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핵심적인 목차가 있어요. 핵심 목차 다 맞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10년간 했던 거를 거의 이제 보지 않고 좀 오래 했으니까 이거를 새로 다 만들었어요. 핵심 목차를. 그래서 이 핵심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 출조습 때 했던 제가 이제 손글씨에 대해서 제가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손글씨 뭐냐면은 얘는 첫 번째 얘는 뭐다? 암기 공식입니다. 암기 공식 어떻게 외우는지. 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암기 공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설 그 다음에 이제 주규정 그 다음에 중요 호해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호해 용어에 대해서도 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넣어놨다는 것이고 이 암기 공식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를 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총설도 두 문자, 얘도 두 문자, 얘도 두 문자 해놨으니까 요것이 일단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목차별로 요런 내용들이 땅땅땅땅땅땅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많이 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기 공식 봐도 좀 외계어예요. 외계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기 공식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실 때는 이제 이 암기 공식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문을 넣어놨어요. 일반적으로 원문. 그래서 얘는 조금 한 95% 정도 좀 압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가 이제 그 우리가 실제 시험 보는 답안 있죠? 실제 답안지에다가 요 원문을 더 압축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60% 정도 더 압축해놨어요. 근데 압축한 건 어떻게 압축했냐면은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핵심어예요. 핵심어. 관세표나 모든 시험이나 이제 보면은 핵심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요 핵심어로 채점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많은 글이 있지만 핵심어는 요거다. 그러면은 제가 뭐다? 요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보면은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핵심어를 골라 넣어놨습니다. 얘는 뭐냐? 실전이에요. 실전적으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이야. 근데 이제 보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또 이제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 원문하고 실전 드릴 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다? 괄호를 제가 팠습니다. 괄호. 제가 이 괄호를 파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다 외워요.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걸 쭉 가볼 때마다 요게 핵심어가 되겠다. 그리고 요거를 사람들이 제가 10년 넘게 강의하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많이 실수한다. 그리고 요걸 알게 되면은 이 전체 규정에 대해서 의미를 알 수가 있겠다. 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구멍을 뚫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요런 것에서 괄호를 뚫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받으시면은 한 55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55페이지 정도 제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드리게 되면은 요걸 보실 때 뭐 한다? 일단 이거 한번 보시라. 그래서 저에 대한 기본하고 심화 출조타까지 잘 따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암기 공식들이 보일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신냉동, 염경, 건운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좀 요걸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원문을 먼저 보셔야 돼. 이걸 살짝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원문을 보셔야 돼. 원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원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수회표 주규정, 호해설, 그다음 총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교재를 참고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시니까 제 교재를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괄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연필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연필로. 연필로 이제 규정 보면 가로가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넣어봐. 이거 대해서. 그러면서 뭐다? 이거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자료 드리는데 PDF로 다 드리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테스트하고 한 번 더. 한번 여러분들이 괄호 안에 한번 넣어보시고 신호문이가 이런 것들을 핵심어로 아는구나. 그다음에 요거를 해서 채운 다음에 이제 이거를 책을 덮고 빈칸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 넣어 보시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한다? 마무리 벌써 신호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어를 요걸로 해가지고 이런 방대한 문장들을 줄였구나. 제가 항상 김모 씨가 얘기합니다.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정리하는 사항들, 추가적인 사항들, 다양한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요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뭐다? 60%만 정도만 합니다. 60%만. 근데 빠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고 60%만 안다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60%에 대한 내용들이 뭐 한다?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실전 내용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문제를 냅니다. 5문제를 내요. 5문제. 5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에 해당하는 10문제 중에서 제가 10개 냅니까? 10개? 총 10개야. 10개를 냈는데 10개 중에서 제가 이제 2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드립니다. 문제만 드리고요. 똑같아요. 10개 중에 제가 하나 꼽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 드리고 백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이제 빈칸 나고. 바뀌었다. 이게 빈칸이고요. 이게 빈칸이고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문제. 문제만 드리고 쓰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실제 시험 볼 때 우리 스파르타 시험 볼 때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한다? 쓰게 만드는 겁니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고, 그렇죠? 한번 좀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이렇게 문제 보시면은 이게 하나에 이제 10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10개가 있는 건데 보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제부터 많이 아실 겁니다. 저 문제를 좀 풍부하게 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점 됐죠? 15점. 그래서 제가 양식걸 했습니다. 그래서 10점짜리 분량으로 드리게 되면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룰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이제 육가 실용서류에 대한 분류 체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죽은 곤충에 대한 용도별 품목 분류 이거 개정된 거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꾹꾹꾹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래 여기 됐죠? 점수가 15점이야. 15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3페이지 정도? 3페이지? 그래서 10점짜리는 이제 한 2장이고요. 2페이지고요. 15점짜리는 3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목차 구성.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목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세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목차가 의, 개요, 뭐 정의 다 필요 없어요. 뭐다? 처음에는 1번 분류 개요. 괄호하고 이 분류교에 대해서 쓸 내용에 대한 근거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분류계가 총설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주규정도 될 수가 있어요. 괄호하고. 그래서 만약에 뭐 기능단 기계 규정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1번 한 다음에 분류계 한 다음에 뭐 16부 주4로 쓸 수가 있겠지. 그건 다 여러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분류계 총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물품 그 문제에 대해서 공의를 총설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자 때 다 정리를 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총설에 있는 핵심적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식용, 식용의 육과 설육. 도체입니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머리통과 다리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몸의 부분들 몸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 도체, 4분 도체가 있죠. 이런 것들을 퍼져나가야 돼. 그다음 뭐 한다? 이제 육이나 설육의 조각도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루도 분류가 됩니다. 점점 입자가 조그매지네. 이 내용이 총설에 있어요. 총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뭐 02로 문제 나온다면은 스타트를 이렇게 합니다. 육과 설육 끝. 그 뒤에 내용들이 없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0511, 2301 있네요. 011하고 2301 같은 건 뭡니까? 01은 뭡니까? 비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의 사체 그런 것들이고 239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6의 가루들이 식용에 적합한 가루들이 0210에 분류되잖아. 근데 뭐 한다? 비식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2301로 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총설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핵심어가 기억나요. 핵심어가 기억나지만이 여기서 쭉쭉쭉쭉쭉 늘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 조대를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목차에는. 자,
자, 그래서 분류 개요는 총 이 공일류는 이렇게 스타트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얘가 원칙이고 얘는 예외죠. 자, 그다음에 분류체 같은 경우에도 항상 구분지어서 서술하시라. 구분지어서 보면 공일류 같은 경우에도 소소 대양마 소대양마 가기비연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요거 대해서 뭐한다? 구분해서 써야 돼. 구분해서.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어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어떻게 쓰나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문제로서 죽은 곤충의 용도별 품목 분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개정된 것이죠. 자, 보시면은 이제 또 모를까봐 개정 보시면은 예전에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한 60몇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2017년, 2021년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얇은 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할 거야. 202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개정된 걸로 봐야 돼. 아직 문구는 확정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문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또 개정되면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이제 2017, 2022 개정 교재 보면은 조금이야,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왜 만들었냐?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둘 다 아셔야 돼. 그게 이제 포인트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뭐한다? 주규정에 대해서 추가됐잖아요. 요것도 제가 이제 앞글자 암기 공식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강의를 못 보면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놨지만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추가 서술 낼게 있습니다. 추가 서술 016 주1 제외 규정에서 나번 046 주5 제외 규정에서 가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외 물품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렇죠? 016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죽은 공충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016에서 제외가 돼요. 죽은 것들은 신경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046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죽은 곤충이 분류가 되지만 이것도 역시 죽은 곤충은 그러니까 016에서 제외된다. 죽은 곤충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04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제외되는 게 있죠. 얘는 이제 011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인데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다? 이 제외 규정도 언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다? 목차야, 목차. 그렇죠? 자, 그다음 보시면은 첫 문제 이렇게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답안을 작성해봤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문이야, 원문.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목차 그대로죠. 지금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썼을까? 보시면은 다 쪼개놨잖아요. 이렇게 쪼개는 거야. 0101부터 0200까지 위에 묶는 거예요. 신선, 냉장, 냉동현에서 그랬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풍부하게 배웠잖아요. 보면은 신선 나왔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선생님 신선이요? 신선은 뭐 나야 돼? 가로로 세야지. 신선 괄호하고 수송 중 저장 목적으로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도 돼. 냉장 뭐한다? 전체적으로 동결되지 않을 때까지 0도 정도로 강화를 시킨다. 가로 닫고 냉동 가로하고 뭐한다? 전체적으로 동결된 게 뭐다? 냉동이다. 제가 답안엔 안 넣어놨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내용도 뭐한다? 다 써야 돼. 쓰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야. 아, 선생님 왜 안 썼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선, 냉장, 냉동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당연하기 때문에 안 쓴 거야. 그래서 보면 이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쪼개놨죠? 쪼개놨다는 게 핵심이고 이렇게 01 같은 경우에도 쭉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지어서 써야 돼. 공통되는 것들을 쏙쏙쏙 빼가지고, 그렇죠? 요게 핵심.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이죠. 저 곤충에 대해서 또 적어놨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압축한 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쓴다면은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단계는 3단계. 이렇게 제가 이제 3단계로 구성한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다? 문제 1번 해 놓고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 해 가지고 뭐다? 60% 정도로 좀 줄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어를 찾으시면 돼. 요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였다는 겁니다. 보면 이거를 이제 2페이지 15분짜리니까 3페이지로 들어가게 이렇게 다 줄여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쵸? 요 정도? 2페이지 반이네요.